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일 기준 6일 연속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4월 16일 하루에만 1,800만 달러가 들어왔고 블랙록의 이사가 3,050만 달러를 단독으로 흡수하며 흐름을 이끌었어요. 누적 순이익은 118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지난주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동안 이더리움 ETF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기관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팔면서 이더리움으로 이동시키는 로테이션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 흐름은 의미가 달라요. 오늘은 이 자금 흐름이 왜 지금 이 차트 구간에서 의미를 갖는지 월봉부터 단기 매매 구간까지 차트 중심으로 순서대로 짚을게요. 먼저 월봉 장기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현재 이더리움 월봉에는 저점을 꾸준히 높여주는 상승 채널이 진행 중이에요. 채널이란 추세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보여주는 틀인데 지금 가격은 이 채널 하단 부근에서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전 차트를 확인해 보면 채널 하단에 닿을 때마다 예외 없이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도 그 흐름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채널 하단 구간은 1650에서 1700달러대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관점은 유효해요. 설령 이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이전 저점이었던 1380에서 1400달러대만 지켜준다면 상승 시나리오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기 구조상 저점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현재 구간은 70일 이상 횡보가 이어진 응축 구간으로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면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축적된 상태예요. 월봉의 이동평균선 배열도 함께 확인해 볼게요. 22동 평균선, 62동 평균선, 122동 평균선이 순서대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정배열은 중장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는 신호죠. 다만 현재 가격이 이 이동 평균선 하방에 위치해 있고 각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각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리테스트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월봉 62동 평균선은 2,550달러에서 2,600달러대, 월봉 22동 평균선은 2,840달러에서 2,870달러대 이 두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두 저항 구간을 단계적으로 돌파하느냐가 이더리움 다음 상승 사이클의 핵심 조건이 되는 거죠. 한 번에 뚫리지 않더라도 응축 후 재돌파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보조지표 흐름도 살펴볼게요. 월봉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중기선은 아직 매도 구간에서 하방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순하게 보면 하락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단기 스토캐스틱에서 골든 크로스가 확정된 상태예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중기선이 하락 기울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도 단기 골든 크로스 이후 단기 반등 파동이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장기 스토캐스틱은 현재 횡보 구간으로 방향성 판단보다 중기 단기 흐름이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단기 골든 크로스가 확정된 이상 지금 구간은 추가 하락보다 반등 가능성이 우세한 국면으로 볼 수 있어요. 주봉으로 내려오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주봉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며 상승 기울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월봉의 불완전한 신호와 달리 주봉은 지금 완전한 상승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주봉 이동 평균선은 22동 평균선이 242동 평균선을 데드 크로스한 직후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을 시도하는 구간에 해당해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상승 추세선은 여전히 살아있고 현재 가격은 이 추세선의 상방을 유지하고 있어요. 주봉 기준 하락 추세선 상단은 2,480달러에서 2,520달러대로 이 구간은 월봉 62동 평균선과 거의 겹치는 이중 저항 구간이에요. 주봉과 월봉의 보조지표가 동일하게 상승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이 저항 구간도 결국 단계적으로 돌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돌파 이후에도 응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전환될 구간을 되돌아보면 약 9개월의 응축 기간을 거쳤어요. 이번이 그보다 짧게 끝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만큼 시간의 여유를 두고 접근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는 매수 기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구간에서는 맞는 대응이에요. 지금 단기 차트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구간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가격은 박스 횡보 상단인 2,380달러에서 2,420달러 매물대와 일봉 하락 추세선 상단 2,470달러에서 2,490달러 구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가고 있어요. 이 두 저항선이 겹치는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확인된다면 월봉 주봉 상승 시그널이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 다음 상승 파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이 나올 경우 지지 구간은 여러 겹으로 촘촘하게 쌓여 있어요. 첫 번째 지지는 박스 하단이자 상승 추세선과 겹치는 2,280달러, 2,310달러 구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전 저항에서 리테스트 지지로 전환된 2,260달러에서
2280달러에서 2280달러 구간이에요. 세 번째는 연속 급등 캔들 사이 페어 밸류 갭이 위치한 2230달러에서 2250달러 구간으로 4시간 봉 페어 밸류 갭과도 겹치기 때문에 반등 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구간을 모두 이탈하더라도 2150달러에서 2180달러대 장기 매물대가 마지막 지지선으로 버텨주고 있어요. 지지선이 이탈될 때마다 다음 구간 또 다음 구간이 순차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저항 돌파 여부와 무관하게 각 지지선에서의 분할 접근 자체가 유효한 전략이에요. 매매 전략 관점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는 롱 관점에서 유리한 구간이지만 상단 저항이 이중으로 겹쳐 있어 저항 앞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리스크 대비 효율이 낮아요. 첫 번째 전략은 하락 추세선과 매물대를 동시에 돌파한 뒤 리테스트에서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돌파 매매예요. 진입 후에는 상승 추세선 이탈 구간에 이익 보전가를 설정해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저항 돌파 실패 시 조정 구간에서 앞서 말씀드린 지지선들을 분할 매집하는 방식이에요. 각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고 다음 구간으로 밀린다면 비중을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접근이 적합합니다. 어느 전략을 택하든 이익 보전가와 손절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ETH와 ETF의 연속 순유입이 말해주는 것처럼 기관의 매수세는 단기 등락과 무관하게 이 구간에서 꾸준히 쌓이고 있어요. 누적 순유입이 118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는 점도 이 판단에 힘을 실어줘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일일 트랜잭션이 전주 대비 41% 급증한 것도 이 흐름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가격만이 아니라 온체인 활동까지 함께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단순 투기 수요와는 다른 신호예요. 돌파가 지연되는 것은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가 아닌 거죠. 하단 지지 구간들의 버팀목이 단단한 만큼 이 횡보는 다음 상승의 압축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의 모든 내용은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손익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암호화폐 투자는 원금 손실을 포함한 높은 위험을 수반합니다.